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태백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회에서 활동 중인 김병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언플러그드 활동인 최소 비용 신장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로 도화지와 볼펜, 자, 연필, 지우개를 준비합니다. 준비물이 준비가 되었다면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작은 마을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는 촌장집, 학교, 다리 건너 집 같은 여러 집들이 나와 있고, 집들 사이에는 돌길로 이어진 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지도를 좀 더 우리가 보기 쉽게 단순화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집과 집들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과 길을 단순화하여 이 작은 마을의 지도를 단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집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단순화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도에 있는 집들을 가장 쉽게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작은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점에 집의 이름을 넣어서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가장 단순화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들 사이에 있는 길은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집들 사이의 길은 단순히 길이 아니라 길에 모두 거리가 있습니다. 보시는 길처럼 길에 지금 돌길이 하나, 둘, 셋, 넷, 5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길의 거리는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단순화해 보면 직선과 직선 위에 숫자로 표시하여서 이 길의 거리를 쉽고 단순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과 집 사이의 거리를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았으니 이 방법을 적용하여 작은 마을의 지도를 단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마을의 지도를 보고 도화지에 집과 집 사이의 거리를 단순화하여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촌장집과 다리 건너 집 사이에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다리는 길의 거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촌장집과 다리 건너 집 사이에는 3의 거리를 가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지도를 단순화하기 바랍니다. 지도의 모든 집과 길을 단순화할 때까지 잠시 영상을 정지하도록 합니다. 지도를 모두 단순화하였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화한 지도와 선생님이 단순화시킨 지도가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집을 작은 원과 원 안에 들어있는 집의 이름을 넣어서 단순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과 집 사이의 거리를 직선과 직선 위의 숫자로 단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지도를 단순화하면 그림처럼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화지에
단순화시킨 지도와 선생님이 단순화한 지도가 같은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집과 집 사이의 거리의 길이가 선생님이 한 것과 똑같은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의 지도를 단순화하면 점과 점 사이의 간선으로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순화된 그림 형태를 컴퓨터 과학에서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생각하는 막대 그래프, 점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와 달리 컴퓨터 과학에서는 점, 즉 노드와 점 사이의 선, 간선으로 이루어진 단순화된 그림 형태를 그래프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와 나의 두 가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의 그래프에서 1번에서 5번까지 가는 경로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에서 1에서 5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에서 5까지 가는 방법은 우선 1, 2, 5의 길이 있고 또 한 가지 1, 2, 3, 5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1, 4, 5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 2, 3, 5, 2, 3, 5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의 그래프는 2, 3, 5에서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에서 5까지 가는 경로는 무한히 많은 경로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나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나의 그래프에서 1에서 5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까요? 네, 1, 2, 5.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와 같이 순환 구조가 있는 그래프를 순환 구조가 있는 그래프라고 이야기하고 나와 같이 순환 구조가 없는 그래프를 트리라고 합니다. 이때 트리는 그래프의 일종으로 순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떤 점에서 다른 점까지 가는 길이 오직 한 개뿐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은 순환 구조가 있는 그래프와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의 그림이 그래프인지 트리인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그림은 서울의 도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구조는 그래프일까요? 트리일까요? 네, 이 그림의 구조는 바로 그래프입니다. 지금 원으로 이루어진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는 그래프일까요? 트리일까요? 네,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는 그래프입니다.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파일 경로입니다. 컴퓨터의 파일 경로는 그래프일까요? 트리일까요? 네, 컴퓨터의 파일 경로는 트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는 없기 때문에
트리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인터넷 랜 네트워크입니다. 랜 네트워크의 그림을 보고 이게 그래프인지 트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랜 네트워크는 그래프일까요? 트리일까요? 네, 랜 네트워크는 트리입니다. 중앙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구조는 있지만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구조는 없기 때문에 트리입니다. 다음은 마인드맵 그림입니다. 다음의 마인드맵 그림은 그래프일까요? 트리일까요? 네, 마인드맵 그림은 트리입니다. 중앙에서 말단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말단에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는 선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등산로의 길들은 굵은 길과 작은 길 그리고 점선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래프일까요? 트리일까요? 네, 아까 제가 굵은 등산로와 작은 등산로 그리고 점선 등산로가 모두 다 이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등산로는 그래프입니다. 네, 이제 그래프와 트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단순화했던 마을의 지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화했던 마을의 지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도로가 없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비가 온 뒤에 땅이 진흙탕이 되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자동차는 진흙 웅덩이에 빠지고 사람들 신발은 곧 더러워졌습니다. 이 마을의 촌장은 일부 길을 포장해야겠다고 결심하였지만 모든 길을 포장할 만큼 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길을 포장해야지 최소의 거리로 모든 집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집들 사이에 길을 이어서 모든 집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길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어지는 길의 거리는 가장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촌장집과 중간집 사이의 길을 이런 식으로 잇고 중간집과 작은집 사이의 길을 이런 식으로 잇고 이렇게 집들 사이의 길을 이어서 모든 집들이 이 포장된 길을 따라서 오고 갈 수 있어야 하고 이때 이 포장된 길의 거리가 최소한으로 나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때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이어진 길의 길이가 20에서 25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20에서 25 사이에 최소한의 값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집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서 집들 사이의 길을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까 단순화시킨 마을의 지도를 이용해서 연필로 길을 이어보시고 길이 틀렸다면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정지하고 한번 길을 이어서 최소한의 거리가 나오도록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문제를 풀어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이은 길의 거리가 얼마가 나오나요? 길의 거리가 23이 나오고 모든 집들이 그 길을 통해서 이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푼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크루스칼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도에서 가장 짧은 길의 거리를 가지는 길들을 모두 있도록 합니다. 이 지도에서 가장 짧은 길의 거리를 가지는 것은 학교와 촌장집 사이의 2칸, 중간집과 다리 건너 집 사이의 2칸, 산 너머 집과 마을 끝집 사이의 2칸, 그리고 매매집과 2층 집 사이의 2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짧은 거리를 가진 길을 모두 잇도록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길을 이때 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게 길을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칸 다음에 짧은 길을 가진 3칸의 길을 잇는데 2층 집과 산 너머 집 사이의 길을 잇고, 그러면 이제 매매집과 마을 끝집 사이도 길의 거리가 3칸이지만 이 3칸을 이었을 경우에는 이런 둥그런 순환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매매집과 마을 끝집 사이의 길은 잇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3칸의 길을 가진 길들을 이어가면서 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길을 잇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주고 또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또 3칸짜리 길을 이었을 경우에는 모두 다 순환 구조가 생기므로 더 이상 3칸짜리 길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2칸과 3칸 사이의 길을 이었는데 지금 모든 집들이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와 촌장집, 다리 건너집, 중간집, 매매집, 작은집, 언덕집, 2층 집, 산 너머 집, 마을 끝집이 모두 다 포장된 길을 따라서 이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길의 거리가 몇인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촌장집과 학교 사이가 2칸, 촌장집과 다리 건너 집 사이가 3칸.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다리는 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집과 다리 건너 집 사이가 2칸, 다리 건너 집과 매매집 사이가 3칸, 산 너머 집과 마을 끝집 사이가 2칸, 2층 집과 산 너머 집 사이가 3칸, 2층 집과 매매집 사이가 2칸, 매매집과 작은집 사이가 3칸, 언덕집과 작은집 사이가 3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길들을 모두 더했을 때 길의 거리가 2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루스칼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이 알고리즘에 따라 길을 이으면 길의 모양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잇느냐에 따라서 길의 모양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길의 거리는 23의 거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칸짜리 길을 모두 이어 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3칸짜리 길을 잇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길을 이어줍니다. 이렇게 길을 잇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길을 잇고, 요렇게 길을 잇고, 요렇게 길을 잇고, 요렇게 길을 이으면 또 숫자를 한번 세어보면 2, 3, 2, 3, 2, 3, 2, 3, 3에서 총 23칸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길의 거리는 공통적으로 2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루스칼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최소 비용 신장 트리라고 합니다. 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우리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기나 가스, 수도관, 통신망 이런 부분들이 모두 최소 비용 신장 트리에 의거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론을 날릴 때도 드론이 어떤 지점을 이동할 때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의 개념에 의거해서 가장 짧은 거리를 거쳐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컴퓨터 과학에서 그래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래프에서 순환 구조가 있는 그래프, 그리고 트리에 대해서 배워봤고, 트리 중에서도 최소 비용 신장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과학의 개념은 단순히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편한 삶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재미있는 언플러그드 활동, 최소 비용 신장 트리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